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학습 정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자상거래 보안 퀴즈 문제를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제6장 전자상거래 보안 부분이고 우리 교재에서는 94에서 126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제6주차 강의와 제7주차의 강의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퀴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퀴즈 문제를 저랑 같이 풀기 이전에 먼저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잠깐 멈춰 놓으시고 교재를 가지시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퀴즈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치? 우리 그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학습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쵸? 어떤 내용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더 그쵸? 효과적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보안 퀴즈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교재가 필요하니 그치? 교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교재를 참조해 가면서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6단원의 교재에 보시면은 94쪽에서 그쵸? 126쪽까지가 제 6장 전자상거래 보안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강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주차의 강의와 7주차의 강의, 그치?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풀어볼 것이고, 여기서 이제 총 여러분들이 그 같이 공부할 거는 그 퀴즈에서 그 향상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죠. 20문제와 우리 심화 학습 문제의 열문항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로서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올바른 것이 뭐가 있는지,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체크해서 그 풀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자상거래 그치 거래 정보 전부가 전자문서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 이제 전자상거래는 그 거래의 전체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어떤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쇼핑이라든가 주문 정보라든가 뭐 결제 정보라든가 지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온라인상에 전자적인 상황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상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쇼핑을 하고 나서 그 쇼핑에서 어떤 전화를 걸어서 내가 주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부분적인 전자 그 문서의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정보는 구매자의 개인 정보, 그렇죠? 우리 주소라든가 뭐 전화번호라든가, 그치? 구매자 어떤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그뭐 그 핸드폰 번호라든가 또 전화번호라든가 저 주소라든가 뭐 더 심하면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정보나 뭐 주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품목을 몇 개 어떻게 주문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결제를 하려면 결제에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카드 번호라든가 뭐 통장 번호라든가 뭐 이런 그 금융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치? 이 거래를 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전자상거래로 한다라는 것들 있고요. 근데 네 번째로 전자상거래 원리를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우리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뭐 우리 이제 실제 공간, 우리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 쇼핑을 하게 되면 그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실제 쇼핑을 하면 그거는 리얼 월드잖아요. 그쵸? 리얼 월드인데 우리 이제 그게 그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인터넷상에서 가지 않고 집이나 멀리 떨어진 데에서도 마치 그 실제 마트에 가서 그치 쇼핑을 하고 물건을 주문하고 뭐 결제를 해서 배송을 받고 이런 거하고 하는 것 같이 이 가상공간에서 수행되는 모든 선거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자상거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는 거죠. 용역은 어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서로 이전받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치 부수되는 거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거는 그 재화죠. 그걸 사서 나한테 받고 나는 그거의 대가로 뭐를 줍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사이버상에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전자상거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거리가 먼 것은 전자상거래 전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자상거래 일부만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요. 그쵸? 결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갖다가 그 직접 이렇게 송금을 해준다든가, 그치? 예, 여러 가지 그 하는 거니까 어떤 그 전자상거래 일부만이라도 우리 전자적인 원리를 하는 것도 우리 전자상거래 분야에 포함된다. 그래서 1번이 조금 그치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4쪽에 그런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개념해 보시면 거래 전부 혹은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갖다 우리 전자상거래로 하는데 여기는 전부만 포함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1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자상거래 활동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죠. 그렇죠?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내가 주문을 하면 어떤 물건을 주문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돈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죠 구매자를 인증한다. 내가 구매자가 누군지를 뭐 여러분들 로그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인증한다 이런 게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상품을 전달한다. 그렇죠? 오프라인을 통해서 물리적 상품을 전달한다. 그렇죠? 우리 그 여러분들이 MP3 음원을 다운받다든가 영화를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데를 보시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은 우리가 책을 주문한다든가 옷을 주문한다든가 이러면 그치 배송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받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물리적인 상품 하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을 통하여 물리적 상품을 전달하는 거 좀 그런 것 좀 그렇죠? 전자적인 언어를 위해서 상품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가장 멀은 것은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물리적 상품을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책을 갖다가 온라인 뭐 이북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어도 뭐 옷 같은 거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필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옳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물리적인 상품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재 95쪽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으로 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문제 3번. 전자상거래 보안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죠. 1번. 허가된 사람들만 거래 정보를 그쵸? 해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2번. 그쵸? 거래 정보를 허가된 사용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3번. 정상적인 거래 정보는 누구에게도 부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쵸? 부인 방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추론 행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추론 행위를 통제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끼리 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가장 거리 먼 것은 이 그 전자상거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단원에서 배웠는데 전자상거래의 원칙은 그쵸? 이그 거래를 갖다가 서로 해독할 수 있는 거는 기밀성이잖아요. 기밀성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무결성이라든가 보안 방지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 정보로부터 초론 행위를 통제하는 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영역이잖아요. 그치? 지난 단원에서 우리 한 것 같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영역입니다. 추론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 전자선거래 보안의 원칙, 보안 전자상거래 쪽에서 지키는 원칙으로서는 뭐 추론 행위를 통제한다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에서 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안 통제 주체가 그래서 보안 등으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추론 행위를 통제한다. 이거는 그치? 데이터베이스 보안 분야이다. 그치? 여러분들 96쪽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련된 보안 침해 유형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이제 보안 침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재 96쪽에 보시면 뭐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위조, 부인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정보 송신자와 송수신자가 그치? 그 송수신 사실을 부인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한다 이런 유형도 있는 거죠. 허가되지 않은 자가 거래 정보를 변경하거나 파괴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결성에 위배되는 거죠. 허가되지 않은 자가 잘못된 거래 정보를 진짜 정보처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조나 위조하면 안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다. 우리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전자상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뭐 심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련된 보안 유형인보다는 뭐 네트워크 보안에 해당이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5번을 갖다 우리 가용성의 그치? 파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서버를 마비시키거나 다운시키거나 서버의 그치? 실행을 방해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기밀성이라든가 뭐 무결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거래 정보라든가 그치 그 금융 정보에 해당되는 결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냥 네트워크를 타고 해서 평문을 갖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것이 변조될 수도 있고요. 또 제3자에 의해서 그런 정보를 하면은 개인 정보를 노출한다든가 금융 정보를 노출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돼서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에서 그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할 때 이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 기술에는 두 가지 하나는 대칭키 암호화 기술 뎁스 그다음에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 그래서 RSA 리베스트 샤머 알드만이라고 하는 RSA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서로 보내는 평문을 갖다가 암호로 바꾸고 받아보는 쪽에서 암호화된 문을 갖다 키를 가지고 평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치 기밀성이라든가 무결성 그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5번은 다음 중 전자상거래 대칭키 암호화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칭키라는 건 뭐냐면 그치 내가 어떤 메시지를 그 정보를 거래 정보를 줄 때 내가 그치 암호화하잖아. 그러면 암호화하려면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야 되는데 그치 그거를 받아본 사람은 똑같은 키를 가지고 그치 그걸 복화해서 봐야 되잖아. 이걸 갖다 우리 대칭키 똑같은 키 암호화된 키와 복화된 키를 똑같은 걸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른 거잖아요. 그죠? 올바르지 않은 거. 그치? 대부분의 우리 문제 중에서 아는 것을 고르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송신자와 수신자, 송수신자 사이에 그치? 암호화 키와 복화 키를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환해야 된다.
송신자의 비밀키가 그치? 자신의 것과 동일함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보내준 사람의 비밀키와 확인해야 되고 송신자, 수신자 사이의 메시지 부인 방지를 보장하고 그치? 정보 담당자들 사이의 비밀키를 통해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죠. 해시 함수가 생성하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활용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메시지 부인 방지는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칭키 암호화에서 가장 약점은 뭐냐면 송신자가 보냈는데 그치 보낸 것을 갖다 이제 수신자가 키를 교환하는데 그 송신자가 내가 안 보냈다라고 하는 그치 디지털 서명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기술의 가장 그 단점은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서 그치 디지털 서명 기능을 얻기 때문에 사이의 메시지 부인 방지를 그치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보장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99쪽에 보시면 그치 99쪽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비교 방식에서 대칭키 암호화 기술과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에서 그치 그 대칭키 암호화 기술에서 그 단점은 뭐냐면 부인 방지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그와 반면에서 비대칭키는 부인 방지 기능이 있어요. 전자서명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문제 6번. 전자상거래 정보의 대칭키 암호화, 그치?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공개키 인증을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우리 비대칭키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한 키를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복호할 때는 개인키로 갖다 복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가 서로 틀린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공개키 인증을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공개키를 인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칭키 방식에 비해 암복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거는 아니죠. 그쵸? 그쵸? 비대칭키는 이 메커니즘이 필요하니까 복잡한 이 알고리즘 계산식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습니다. 빠른 게 아니고 느리다라고 이게 대칭키 암호화가 비대칭키 암호화보다는 암호화가 속도가 그치 빠르죠. 거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비대칭키 암호화에 비해 관리할 키의 수가 비교적 그치 적다라는 거죠. 비대칭키랑 대칭키 암호화는 각각의 키가 이거는 공용 키를 갖다가 암호화해서 개인 키를 갖다가 복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대칭키 알고리즘은 대칭키는 암호한 만큼 키수가 많으니까 키수가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우리 비대칭키는 키수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정보를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사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 사용하여 부인 방지 기능이 있다. 그치? 여러분들 요거는 부인 방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공개키 암호는 비대칭키는 대칭키 암호에는 부인 방지 기능이 없다 그랬죠. 교재 99쪽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다음 중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우리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제 대칭키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건 데스 알고리즘이라든가 대칭키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RES라고 하는 요게 그쵸? AES라고 하는 요거 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엔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대칭키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거고요. AES는 어드밴스드 그쵸? 엔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거든요.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건 RSA가 있고요. 요거 RSA 그쵸? 리베스트 샤머 애들만 상당히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DH라고 하는 게 있어요. DH 그거는 그죠? 디파이 헬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가 봐요. 그죠? 통신 당사자 간의 비밀키를 교환할 때 쓰는
DH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기억하고 니을이 그치 적합한 거거든. SHA는 이거는 뭐냐면 해시함수 쓸 때 쓰는 거죠. 해시함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RSA, DH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97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8번 다음에 전자선거의 보안 목적과 보안 기술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보안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든가 전자봉투라든가 전자서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송수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전자봉투는 암호화된 일회용 공개키를 의미한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거래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해시함수는 거래 정보의 위조를 검증하는데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낼 때 해시함수로 보내서 그치? 그 평문을 본 다음에 다시 해시함수로 보면 해시함수로 보내진 해시함수 값하고 그걸 다시 해시함수로 했을 때 똑같으면 그치? 전송 과정에서 무결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전자서명은 메시지 인증 및 거래 정보의 무결성을 확인한다. 공인인증서는 거래 사이트의 대칭 카메라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인인증서 지금 우리나라 공인인증서는 폐지됐죠. 그렇죠? 공인인증서는 RSA의 공개키 기반의 인증 방식이에요. 그렇죠? 리베스트, 샤머, 아들만이라고 하는 비대칭 키 있잖아요. 비대칭 키를 또 공개키 뭐 방식으로 했으니까 공인인증서는 비대칭 키 인증 방식을 사용한다. 즉 공개키 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틀린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 9번. 전자선거의 보안 프로토콜 기반의 활동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은행은 지불 허가를 은행이 이제 뭐 고객이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면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문 정보는 상인한테 보내지는 거고, 그치? 지불 정보는 은행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은 그 지불 정보를 보고서 올바르면 지불이 올바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 고객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상인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야만이 상인이 올바르게 지불이 됐다는 걸 보고 나서 주문을 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배송해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101쪽에 보시면 그 그림에 6.8에 보시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쵸? 오소라이제이션 리턴 좀 그쵸? 머천드 그러니까 상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틀린 거겠죠? 그쵸? 고객은 주문서를 상인한테 보내는 거죠. 그쵸? 내가 뭐뭐를 주문합니다. 상인서. 상인은 암호화된 지불 정보를 은행한테 보내는 거죠. 상인이 그쵸? 지불 정보를 알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물론 은행은 주문 정보 또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중 서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은 암호화된 신용 정보를 상인에게 보내는 거고요. 상인은 디지털 인증서를 고객의 디지털 지갑에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게 교재 101쪽에 그림 6.8을 보셔서 그걸 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10번. 다음에 역할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이 뭐냐? 네스캐프에서 개발한 웹 보안 프로토콜로서 TCP/IP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우리 TCP/IP는 4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윗계층이 4계층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다음에 2계층은 인터넷 레이어, 1계층은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니까 우리가 4계층과 3계층 사이에 그치?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치? 그걸 갖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볼 때 HTTPS 이렇게 그치? 프로토콜을 붙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그치? 그런 거 갖다 우리 SSL 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OTP, IPsec, SET, HTTP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그치? Secure Socket 그 레이어 그래가지고 TCP/IP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4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문제 11번. 다음 중 set, 그쵸? set, 그치? set, secure electronic, 그쵸? transaction의 약자죠. 그쵸?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 가맹점의 지불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됐다? 이게 아니죠. 카드 지불 처리의 편의성을 한 게 아니고 지불 정보의 그 전자상거래의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의 보안성을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거고요.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그죠? 결제 처리의 안정성을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보안성을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 처리의 안정성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요걸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 셋 프로토콜은 이 셋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그죠? 전자선거래 거래 정보의 기밀성 아시겠죠?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까지 이를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부인 방지까지.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불 처리 프로토콜이다. 이중 서명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셋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 서명 하나. 그렇죠? 듀얼 시그니처를 통해서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각각 다르게 전자 서명을 통해서 지불 정보는 상인만 보게 하고 지불 정보는 은행, 금융에서만 피지사만 볼 수 있게끔 기밀성을 보장한다. 요게 우리 핵심이죠. 셋 프로토콜의 핵심은 이중 서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11번. 자, 12번. 다음 중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의 셋에 관한 설명은 뭐 하는 거예요? 셋의 어떤 기능을 설명한 거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결제 정보가 판매자를 경유해서 판매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제 정보가 그죠? 지급 중개 피지사가 있다고 그랬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피지사의 기관으로 정성됨에 따라서 고객의 결제 정보가 그죠? 판매자의 노출된 가능성과 판매자에서 위변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그치? 공개 키냐 아니면 해시 함수냐 전자봉투나 우리 이중 서명이라고 그랬죠. 듀얼 시그니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메시지 축약도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셋 보안 프로토콜 그러면 이중 서명 그치? 이중 서명을 그치? 우리가 그 주문 정보는 판매자가 볼 수 있게끔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지불 정보는 판매자가 못 보게 하고 그치? 금융회사가 볼 수 있게끔 하고 아시겠어요? 그쵸? 우리 주문 정보는 판매자만 보게 하게끔 하고 주문 그치? 그 금융기관은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서명을 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게 셋 프로토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셋의 이중 서명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치? 첫 번째, 판매자의 비밀키로 전자서명을 암호화한다. 지불 정보의 해시 값을 적용하여 다이제스트를 생성한다. 주문 정보 다이제스트와 지불 정보 다이제스트를 합한다. 맞는 거죠. 그렇죠? 주문 정보의 해시 값을 적용하여 다이제스트를 생성한다. 그렇죠? 주문 정보 및 지불 정보를 다시 합쳐서 다시 해시 값을 적용한다. 그치? 우리 이중 서명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매자의 비밀키로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쵸? 우리 그 판매자의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의 비밀키를 가지고 전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판매자의 비밀키를 가져오면 그쵸? 이중 서명을 하게 되면은 지불 정보도 판매자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비밀키로 전자 서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구매자의 비밀키로 전자 서명을 암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여러분들 107쪽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14번 다음 중 그치 아까 그치 SSL Secure Socket Layer 또 다른 말로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쵸 Security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SSL과 TSL을 같이 쓰는 거고요. SSL은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요. TSL은 우리 이론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죠? 메시지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메시지 부인 방지가 기능이 있다. 자, SSL 우리 셋은
아까 셋 프로토콜은 전자생활의 셋 프로토콜은 메시지 부인 방지가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SSL, TSL 방식은 메시지 부인 방식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우리 그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의 송수신 알림 서비스가 있죠. 올라웃 서비스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상호 간에 인증이 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증. 그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서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4쪽에 있고요. 자, 15번 다음 SSL, TSL을 구성하는 프로토콜은 상위 계층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약속된 절차에 따라서 메시지를 이렇게 쪼개요. 단편화시켜요. 프래그먼트라 그랬죠. 또는 메시지를 압축하거나 메시지 인증 코드 생성이나 암호화를 수행하는 그 프로토콜을 갖다 우리는 그죠? 레코드 프로토콜이라 그랬죠. 얼랍 프로토콜이 있고요. 레코드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더블 시그니처 프로토콜 뭐 이런 것도 있고 체인지 그죠? C4 이거는 이제 그 암호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체인지 C4 그치? 사이퍼라고도 불러 C4라고도 불렀죠.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사이퍼 스택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암호화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그죠? 레코드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거죠. 111쪽에 여러분들 다시 각각에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블 시그니처 프로토콜은 이거는 셋 프로토콜, 셋에서 쓴다 그랬죠? 여기서 쓴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16번 전송 구간 보안 그쵸? 서버 구축 방법인 셋 SSL 계층 구조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는 위치한 프로토콜은 그쵸?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 112쪽에 보시면 SSL, TSL 프로토콜의 동작 절차에 보시면 맨 위에가 첫 번째 우리 메시지를 첫 번째 이제 주어번이 받으려면 첫 번째 Secure 그쵸? Capability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이 먼저 그치? 실행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키를 어떻게 교환할 건지 뭐 알고리즘을 뭘 갖고 쓸 건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 오센티케이션 앤드 키 익스텐 실제 이제 서버 인증과 키를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션과 키 교환을 또 하죠. 그쵸? 맨 마지막에는 피니시 핸드쉐이크와 그쵸? 체인지 C4 그치?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치? 거기 속에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잘 끝났다. 서로 교환이 끝났다라서 얼럿 프로토콜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레코드 프로토콜 밑에. 그래서 맨 하위의 계층에는 얼럿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 그거는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Security Capability Negotiation, Server Authentication and Key Exchange 이런 걸 큰 덩어리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Client Authentication and Key Exchange라고 하는 거, Finish Handshake and 그죠? Change Cipher Spec 프로토콜이 있고요. 레코드 프로토콜 맨 밑에가 얼랍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구조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17번 IPsec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IP 주소를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IP가 중간에 가로채기를 통해서 이 IP를 변조를 해서 어떤 그 보안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재생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IPsec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P 아시죠? 인터넷 프로토콜에 시큐리티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있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암호화 중개 서비스의 일종이다. 프락시 서비스의 일종이다. 네트워크상에서 메시지 가로채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IP 솔루션이다. 이거 맞는 거고요. IP를 이용한 재생 공격으로부터 방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를 가로채기해서 IP를 뭐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쵸? 그 IP를 그 변경을 해서 우리가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피싱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쓴 거죠. 인터넷에서 사설망을 공용망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VPN 상황 이거 거꾸로죠. 그렇죠? 공용망을 여기다 인터넷은 공용망이잖아요. 누구는 그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공용망이잖아. 이 공용망을 갖다가 사설망 같이 서로 이렇게 약속된 망 같이 그치? 약속된 망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 다 우리 VP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VPN.
그쵸? 우리가 공용망을 사설망과 같이 인트라넷망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인터넷을 갖다가 이런 회사의 전용망을 쓴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VPN을 쓰도록 그쵸?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같이 쓰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그 IPsek입니다. 그쵸? 또 이제 5번 서로 다른 보안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트랜스포트와 터널 모드로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게 거꾸로 이게 거꾸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8번 다음이 그치 다음 중 이렇게 하셔야 되네. 설명하는 IPsek의 핵심 프로토콜은 그쵸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수신자는 복호해서 수신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선택적 인증, 무결성, 재형 공격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걸 갖다 우리는 ESP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쵸 Encapsulating Security 그쵸 페일로드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IPsek의 프로토콜은 AH 프로토콜, Authentication Header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쵸 ISA KEMP라고 하는 그치 인터넷 어소시에이션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쵸 RSA 이건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죠. IK가 있죠. 인터넷 키 그치 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키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인증 및 암호화와 헤더 관리는 AH가 헤더는 AH가 하는 거고 암호화는 ESP가 하는 거죠. 우리 교재 118쪽을 여러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9번. 그렇죠? OTP라고 해요. 원타임 패스워드라서 일회용 패스워드가 있잖아. 우리 많이 쓰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개인 인증할 때 핸드폰 번호 넣으면은 핸드폰에 SMS로 6자리의 그 키가 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럼 그 숫자를 입력하면은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OTP라고 그랬잖아요. OTP 토큰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죠. OTP 토큰은 항상 같은 길의 난수를 생성한다. 6자리 대부분 6자리를 생성하거든요. 아시겠어요? OTP 토큰은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켜서 인증을 수행한다. OTP 토큰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난수를 생성한다. 맞는 거고요. OTP 토큰은 매번 다른 난수를 발생시켜서 보안의 안전성을 높인다. 맞는 거고요. OTP 토큰은 사용하기 위해서 SMS 메시지를 전송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가 그 OTP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기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비동기화 방식이 있어요. 동기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숫자를 누르면 어떤 OTP 기계가 있어요. 단말기가 있어요. OTP 토큰이라고 하는 단말기에서 어떤 숫자를 누르면 그거 똑같은 시간대에 그 OTP를 만드는 패스워드를 만드는 그 서버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그거 보내주면은 걔도 똑같은 걸 만들면 똑같은 것이 일치하면 얘가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SMS 메시지를 전송받는 건 아니죠. 이건 비동기 방식에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다음 중 OTP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지. OTP 스마트 인증 SMS 방식은 일종의 비동기 방식이라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SMS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 번호를 누르면 그렇죠? 스마트폰 번호를 누르면 거기에 6자리 오잖아요. 그건 비동기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동기 방식이 있고 비동기 방식이 있고요. 동기 방식은 시간화의 동기 방식과 횟수를 정해서 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동기 방식은 질의응답 방식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챌린지 그죠? 그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이라고 하죠. 그 질의값을 보내면 그거에 응답을 하면 응답값을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 비동기 방식은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에 있고요. 그 다음에 OTP 시간 동기화 방식은 매 시간마다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거 방식이다. 그런 게 있고요. OTP는 매번 비밀번호를 다르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기 및 비동기 방식이 있다. 맞고요. OTP 이벤트 동기는 그치? 동기화의 인증 횟수를 사용하여 시간 동기화 문제를 개선한 거다. 요거는 답은 OTP의 동기화 방식은 매 시간마다 패스를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전송해 주면 내 전송한 것이 맞는지를 서버에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20쪽에 OTP의 생성 방식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그 형상학습 문제고 여러분들 문제 21번 심화학습 문제 전자상거래 서비스 특별히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그치 왜 중요한지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 그치? 송수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주문 정보를 무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문 정보가 그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되죠. 또 금융 정보의 기밀성이나 무결성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이와 같은 것은 뭐 민감한 정보들이잖아요. 개인 정보라든가 주문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가. 그다음에 그 뭐 금융 정보, 결제 정보 같은 것들이 그 바뀌면 안 되잖아요. 또 노출되면 안 되잖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문제 22번. 전자상거래 보안의 원칙을 기술하시오. 교재 96쪽에 보시면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하니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23번. 뭐 대치키 암호화 기술 방식과 비대치키 암호화 기술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암호키와 복호키가 동일하다. 그렇죠? 비대칭은 다르다. 이 키가 많다. 그렇지만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그렇죠? 그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 기법에 비해서 뭐 데스 알키오 암호화를 쓰고 여기는 여러분들 부인 방지 기능이 없다 그랬죠. 여기 부인 방지 기능이 아시겠어요? 비대칭은 여러분들 비밀키 방식에 대해서 키 관리가 적은 거고 그렇지만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99쪽에 있습니다. 그쵸? 공개키 인증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복잡하다. 그쵸? RSA가 대표적이다. 자, 24번.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 정보 보안 전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해보시면 뭐 대칭키는 이렇게 암호화가 되고요. 그쵸? 비대칭키는 이렇게 암호화가 되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시 함수라는 건 우리 여러분들 이거 위변조를 할 때 하는 거잖아요. 해시 함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이거는 다음의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시오. 우리 25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envelope is a secure electronic data container that is used to protect a message through 그죠? encryption and data authentication. 많이 영어 단어가 익숙하도록 여러분들 이건 뭐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하라는 게 해석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많이 사용되는 그 보안에 관련된 전공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내준 겁니다. 데이터 오센티케이션 정확하게 발음도 하시고요. 아시겠죠? 디지털 envelope allowed use to encrypt 그쵸? 데이터 with a speed of 그쵸? secure key encryption and the convenience and security of public key encryption 리베스트, 슈아머, 앤 에들만 이걸 갖다 RSA라고 했죠. Public Key Cryptographic Standard 샵 그쵸? 7 governs the application of 그치? Cryptographic to data 그쵸? For digital envelope 그쵸? envelope 봉투라고 그러는 거죠. and digital signatures a digital 그쵸? envelope used to layers for 그치? encryption 그치? secret 그쵸? 그 symmetric key and public key 그치? encryption secure key encryption is used to message encoding and decoding public key encryption is used to send the secret key to receiving party of the letter this technique does not require 그쵸? plain text communication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건 뭐냐면요 내가 교수님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읽어드린 거 뭐냐면 이 문을 자꾸 읽으셔서 우리 전공 영어에 그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해석도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전공 영어에 전공에 해당되는 그 단어에 익숙해져야만이 여러분들 업무를 하거나 실제 할 때 그 많은 것을 참조할 때 우리 외국 사이트를 많이 참조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미국 사람하고 유창하게 이것을 갖다 뭐 통신하기 그런 게 아니고 그쵸 인터넷에 있는 그 영어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더 지식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 발음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따라서 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줬던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전공 단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보 보안 산업 기사 있는데도 영어로 나온 것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익숙하셔야 됩니다. 26 문제 26번. 26번이요. 전자상거래 셋 프로토콜의 이중 서명의 필요성을 기술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송되는 주문 정보는 판매자만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지불 정보는 판매자가 보면 안 되죠. 금융기관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치?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도 그래요. 그치? 주문 정보는 그치? 지불 정보는 판매자가 그 주문 정보는 금융기관에 보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서명하는 거. 주문 정보는 그렇죠? 그 개인의 비밀키로 갖고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따로따로 해서 주문 정보는 판매자만 볼 수 있게끔 하고 지불 정보는 금융기관만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죠? 지불 정보를 판매자가 볼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고요. 주문 정보를 금융기관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서명을 하기 위해서 셋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만들었다. 27번이요. 우리 27번을 하면 되겠죠? 7번 해도 되고요. 그렇죠? SSL 레코드 프로토콜의 역할을 기술하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SSL 레코드. 우리 여러 교재에 있는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합의한 대로 상위 계층의 정보를 SSL 처리 가능한 크기로 단편화, 압축,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며 그죠? 메시지 인증 코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쵸? SSL 레코드 프로토콜의 역할이다. 111쪽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8번, 28번 SSL, TSA 프로토콜의 종류를 기술하고 각각의 역할을 관련히 기술하세요. 그 있죠? Security Capacity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이런 역할을 한다. 시간상 여러분들 한번 교재 112쪽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서버 오센티케이션 앤드 키 익스체인지는 여러분들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션 앤 키 익스체인지가 있고요. 피니시 핸드쉐이크 앤 그죠? 체인지 그죠? 사이퍼 스펙 프로토콜은 뭐 하는 건지 이런 거 이런 프로토콜의 종류와 각각의 여러분들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9번.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인 IPsec 트랜스포트 모드와 터널 모드의 차이를 기술하세요. 그렇죠. 트랜스포트 모드는 요거 패킷의 출발지에 패킷의 출발지에 우리가 그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에서 장비에서 우리 요거 갖다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IPsec 게이트웨이에서 암호화를 하고 받는 쪽의 IP 게이트웨이에서 그 복화를 해서 그 하는 것 같다 트랜스포트 모드라고 그래요. 그와 반면에 터널 모드라고 하는 것은 VPN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그 패킷의 출발지에서 일반 패킷에 보내지만 중간에 IPsek을 탑재한 중계 장비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중계 장비가 있어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중계 장비에서 그렇죠? 이거를 갖다 암호하고 중계 장비에서 IP 주소를 붙여가지고 복화해서 이 중간에 이 IP 주소가 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트랜스포트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고 117쪽에 여러분들 그 그림도 나와 있고 내용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참조해서 그치?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그 30번, 20번, 10번 문제요. OTP의 시간 동기화 방식과 OTP의 질의응답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 동기화 방식은 여러분들 주는 게 아니고 OTP 그 토큰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번호를 토큰해서 그 토큰을 누르게 되면 번호가 6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드는 번호를 갖다가 서버에다 넣으면 은행 같은 데 넣으면은 그쵸 그것이 번호가 맞다. 은행도 똑같은 거를 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맞으면은 인증을 해줄 거고 틀리면 인증을 안 해주겠죠.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그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그 개인 식별 번호 우리 핸드폰 번호 스마트폰 번호나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난수값을 서버가 보내줘요. 그럼 내가 그 보내준 서버를 받아서 그치 내가 그 똑같은 번호를 입력하면 그 개인이 맞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쵸? 우리 시간을 갖다 우리는 그쵸?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동기식 방식이라고 그러고 질의응답 방식을 갖다가 비동기 방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126쪽의 교재와 121쪽의 교재를 보시면은 그런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여러분들 그 시간을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두 강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말을 빨리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6장 교재 6장에 보시면 전자상거래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에 우리 문제를 갖다가 그치? 향상학습 오지선다의 문제 20문제와 심화학습을 위해서 내준 문제 10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한번 잘 공부하시고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문제 풀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